그래서 유식학의 소위경전이 있는데 중간학의 소위경전이 있듯이 뭐 구사학의 소위경전이 있죠. 구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초기 3장 같은 경우에 구사학은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 그러니까 초기 3장하고 그다음에 발지신론, 발지론, 그러니까 아비달마 논서 중에서 발지론, 대비바사론, 그렇죠? 이런 것들 이 구사학의 소위경전입니다. 그렇듯이 유식학의 소위경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얘기는 규기 여러분 이제 규기 밑에 써놨습니다. 규기의 그 성유식론 술기에서 이제 그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위경전에 대해서. 규기라고 지금 이제 썼죠. 규기. 보통 이제 규자가 잘못 붙은 거다 해서 그냥 자은사의 기법사.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기법사다. 기 이렇게 불렀답니다. 규자 빼고서. 근데 실제 이 잘못 부르는 게 현대 불교학에서 잘못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규기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하면 발음도 외글자기 때문에 좀 어색하니까 뭐 잘못 불렀더라도 그냥 규기라고 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3장의 제자고요. 그러니까 현장은 여러분 뭐 다 알겠지만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서유기의 주인공. 물론 서유기는 명나라 때 그러니까 수현장 법사 활동한 다음에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쓴 저술이에요. 1000년쯤 있다가 쓴 소설인데 거기에 손오공, 이제 사오정 같은 저팔계를 끌고 다녔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인도 여행을 갔다 오신 이 법사님이 바로 삼장 법사 현장입니다. 여러분 손오공 같은 경우도 이름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공, 공을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 손오공. 그다음에 저팔계, 뭐 돼지라고 해서 막 무시하지 마세요. 팔계를 지키는 분입니다. 팔계, 저팔계. 그러니까 팔자는 이제 돼지 팔자지만은 이 팔계. 그다음에 사오정. 이분도 아주 이름이 대단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사오정은 청정함을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오정할 때 한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사오정 하고 놀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들 어느 수준 이상은 되는 분들이다. 물론 소설이지만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인도 천축 구법의 길을 떠났던 분이 바로 이 현장 법사입니다. 여러분 천축하고 인도가 같은 말이죠. 전 뭐 다 알겠지만은. 그래서 원래 천축은 발음이 신두후, 인도를 갖다가 원래 신두후라고 불렀습니다. 신두후. 그래서 신두후를 음사해갖고 그러니까 발음을 그냥 복사해서 신독이라고 쓰기도 하고 신독. 경에 보면은 신독이라고 가끔 나와요. 대장경 보다가. 이게 몸의 독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신두후의 음사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혹은 천축 이렇게 음사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현장 스님께서 그러니까 인도라는 이런 번역어는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의 번역어입니다. 현장 스님께서 인도 갔다 와서 번역할 때 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들 모두 다 인도라는 그러니까 도장인자에다가 건널 도자 도장에 건넌 이제 그런 땅이다. 도장을 건네준 땅이다 해도 되겠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현장의 수제자가 규기 스님이에요. 현장에 아주 젊은 수제자입니다. 젊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그다음에 원래 출가할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현장 스님이 강하게 권유해서 이제 출가해서 현장의 수제자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쓴 성유식론 이 주석서가 성유식론 술기예요. 술기. 기술에서 기록했다. 그렇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인도의 유식학에 대해서 인도에서 6가지 경전과 18가지 논에 대해서 얘기한다. 논을 거론한다. 인도에서 유식학이 성립할 때, 대중 유식학이 성립할 때 그 근거가 된 그 불전이 6가지 경전과 대승경전, 그다음에 11가지 대승 논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유식론 술기에 인용이 되어 있고 제가 그 인용문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인용했는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성유식론은 이건 어떤 책이냐 하면은 그 유식, 삼십, 송, 론
유식 30송 여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호법의 주석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10대 주석가의 견해를 간간히 인용하면서 서술한 그 책이 바로 사홍유식론이에요. 그래서 주석가가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호법 한 분의 주석만을 인용을 하고 이제 그것만을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약간 다 땅에 묻어서 나중에 논란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 없앴다는 얘기를 합니다. 땅에 묻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저 일본의 어떤 학생은 이 지인시황의 분서 갱위에 버금가는 그냥 어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비판까지 합니다. 그 물건이 다 남아있으면 지금 굉장한 그런 도움이 될 텐데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 호법 주석 하나만 번역합시다 하고 그 건의했던 분이 바로 이 규기예요. 규기 스님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이제 500세, 500세, 500세에서 세 번째 500세는 말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법 시대가 됐는데 그 이제 예언이 있죠. 정법 시대가 있고 정법, 상법, 말법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법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당시부터 한 500년 동안, 상법 시대는 그 후에 500년, 그러니까 1000년까지가 되겠죠. 말법 시대는 이제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기원전 이제 한 5, 600년경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현장 스님이 기원 후 600년대 초반에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0, 300년쯤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그 당시가 바로 말법 시대, 그렇죠? 이때는 사람들 근기가 하얀해져 가지고서 이 불교를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진화론 같은 경우에 진화생물학에서는 인류의 인지가 발달한다지만은요, 불교에서는요 거꾸로 인류가 점점점 인지가 이제 보잘것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했을지 몰라도요, 그 인간의 능력은 그 당시 뭐 구마라식 법사든지 뭐 그 이전에 그 이 논사들 보면은요, 이 지적인 능력이 우리랑 상대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사람이 그러니까 과학이든지 문명의 이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인간 개인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그걸 발견하는 능력은 지금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 10개의 주석을 다 번역을 해도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번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만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립시다라고 현장 스승에게 건의하죠. 현장 스님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서 호법 주석만, 호법 이거 하나만 남기고서 다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다가. 그 하간 규기가 진짜 실제 중국 그 유식종, 그러니까 법상종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유식학 종파를 법상종이라고 부릅니다. 법상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상종에 어떻게 보면 시조가 이제 규기입니다. 그러니까 규기의 교학에 의해서 이 유식의 중국 동아시아 유식의 교학이 다 이 토대가 다져집니다. 약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할 거는요, 이게 참고 얘기지만은 원효 스님이 규기하고 논쟁 벌인 게 있습니다. 원효와 규기의 논쟁. 원효 스님이 이 현장 스님, 원래 이제 여러분 원효가 그 의상 스님하고 같이 원효 스님하고 당나라 유학을 2번 시도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대륙으로 해서 고구려 지나서 가려다가 신라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옥에 이제 갇히셨다가 탈출해 갖고 돌아오셨고, 두 번째는 백길로 가기 위해서 아마 지금 경기도 화성 정도에서 이제 배를 타러 가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는 일단은 쉬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고 나니까는 뭐 보니까 시체 버리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제 그 일화가 있죠. 그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 비가 올 때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는 여러분 참 체험 못할 겁니다. 요새는 어디든지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비 오잖아요. 옛날에 비 올 때 그때 민가가 없으면은요 그 코앞에 5cm 앞도 안 보입니다. 완전 시꺼멉니다.
제가 그걸 대학교 때 이 농촌봉사 갔다가 강원도 홍천에 갔었는데 홍천 쪽에 갔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요. 근데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명이 이제 걸어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주 코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꼈기 때문에 별도 없고 민가도 없고 아예 칠흑입니다. 이럴 때 이제 손을 더듬는데 그때 이제 라이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대로 라이터를 켜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농촌봉사했다 숙소까지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어쨌든 밤이 돼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 상태에서 꼼꼼할 때 불이 없을 때는요 진짜 코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시체가 드글드글해요 뼈가.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유심계를 읊으시죠.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 끝나고서 그러고서 유학을 포기하고 당나라 유학을 안 가시는데 약간 그 기록에 보면은 현장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시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유식하게 어떤 그 문헌들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다 번역하셨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이제 그 새로운 불전을 가져와서 신약 불전 새롭게 번역을 해서 막 퍼뜨리니까 난리가 났죠. 동아시아 대사상가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화에 들어가려고 원효 스님이 한 20살쯤 연하에 현장보다도 20살 정도. 그래서 이제 계속 유학 시도하시다가 의상 스님은 그냥 들어가시고 저 의상 스님은 그다음에 원효 스님은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이제 하나 얘기할 게 실제 유학 동기는 현장이었지만은요 원효 스님이 유학 포기한 다음에 완전히 현장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경쟁 의식이든지 아니면 적개심을 갖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의 학문에 대해서 무지무지 비판적이에요 원효 스님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쓴 책 중에서 판비량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판비량론 이게 논리학 책입니다. 논리학 책보다도 논리학에 근거해서 그 논쟁을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원효 스님의 별명이 화쟁국사죠. 화쟁. 원효 스님이 모든 교학을 다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회통을 해갖고 그 정리하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쟁국사가 보통 이제 고려 시대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원효 스님께 붙인 그런 별호였는데 이 판비량론은요 화쟁국사가 아니고 논쟁국사예요. 논쟁다. 지독한 말싸움입니다. 논쟁. 누가? 원효 스님이요. 그래서 현장의 학문 전체를 비판합니다. 판비량론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효 스님도 다시 봐야 돼요. 화쟁만이 아니에요. 논쟁과 화쟁을 자유자재로 썼던 분이 바로 원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 속에서 주무시고서 이제 이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671년인가 행명사한 절에서 쓰신 책이 바로 판비량론이에요. 판비량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효 스님의 유식에 대한 이론을 보면은요 현장 유식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현장은 법상종이에요. 근데 원효 스님은 법성종 계통을 지지합니다. 법성종.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구유식, 그러니까 지인제 유식, 그러니까 이제 유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유식이 있고 구유식이 있습니다. 구유식은 뭐냐면은 현장 이전의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제 스님의 섭대승론 번역하신 이제 섭대승론.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다른 문서로 저장하겠습니다. 이 문서가 또 망가지기 때문에 이 강의용 문서. 그러니까 진제 스님 번역하신 섭대승론. 그러니까 진제 스님은 이제 저 부남국, 그러니까 지금의 캄보디아 출신입니다. 부남국에서 모셔옵니다. 부남국. 한자로 부남국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그 파라마르트. 그래서 이분이 이 양나라에 들어오시는데 양무제의 초청으로 들어오세요. 초청으로. 들어오신 해가 그 언제냐면은 그 548년,
8년. 양무제가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돌아옵니다. 1, 2년 전에. 나중에 양무제는 굶어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갖고, 이제 이 반란의 우두머리한테 잡혀가지고서 양무제가 나중에 방에 갇혀갖고 음식을 안 줘갖고 굶어 죽습니다. 이제 양무제 한 말이 이게 다 업보로다. 업보. 자기가 옛날에 정권 탈취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앞에 다 죽여버리고서 그러니까 똑같이 당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회한의 어떤 글을 씁니다. 어쨌든 지인제 스님이 양무제의 초청으로 양나라 무제죠. 양나라는 502년도에 건국됩니다. 502년도. 아마 502년일 겁니다. 504년 말 502년일 겁니다. 근데 또 얘기하면 초청 동기는요. 왜 진제를 초청했냐면은 대반열반경 주석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 번역을 이제 하시게끔. 그래서 대반열반경에 이제 보면은 뭐 더 얘기한다면은 본유 근무계라는 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예, 또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진제 스님이 이제 이 대반열반경을 주석을 이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떤 불교 교학의 교학적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서 이분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양무제가 원했던 대반열반경 번역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양이 많게 다 하지 않고요. 그 중에 한 일부만 번역합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본유 근무계론. 그러니까 열반경 본유 근무계론이라는 겁니다. 열반경에 개성이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라는 그런 구절이 들어간 개성이 있어요. 본유 근무계. 뭐가? 불성이. 우리한테 불성이 원래 있었어요. 본유. 근데 지금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개성이, 본유 근무로 시작하는 개성이 있는데, 이 개성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근데 이제 열반경에 경전이 있는데 논서가 없으니까, 논서가. 그래서 이제 이 진제 스님을 초청을 했는데, 진체. 반자는 진체 이렇게 씁니다. 파라마르타. 이분이 처음에 일단은 양무제가 원했던 요 파트만, 그 개성에 대한 주석만을 번역을 먼저 해요. 지금 여러분 시베타 신수대장경 들어가면은 다 원문 구할 수 있습니다. 본유 근무계론. 근데 이분이 이것만 번역한 게 아니고 유식 논설을 갖다 두 개 번역을 해요. 섭대승론. 섭대승론과 섭대승론석. 섭대승론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11분 온도 제가 쭉 써놨는데 이것은 무작승지서술이고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이거는 세친 스님께서 주석을 합니다. 섭대승론은 이제 본문이고요. 주석과 살펴갖고 번역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섭대승론 석에 근거한 유식이 바로 구유식이에요. 옛날 유식. 그래서 유식학은 유식학인데 구유식이죠. 그 다음에 신유식은 뭐냐 하면은 이건 바로 현장 스님의 번역. 불전에 근거한 유식학. 이게 신유식입니다. 새로운 유식.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총 80만 얘기에 총 80만. 우리의 마음이 8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가 있죠. 눈으로 보는 마음, 귀로 듣는 마음, 코로 냄새 맡을 때 나한테 떠오르는 그 냄새의 마음, 그 다음에 혀에 맛봐지는 마음, 그 다음에 몸뚱이에 느껴지는 마음. 안식 점점 미세해져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감각 무관하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음,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을 더 세분해 보니까 만화식이란 것도 있고 아리아식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식과 아리아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식만 얘기했는데 의식을 세분해서 이제 만화식과 아리아식까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 교학이
이 바로 불교유식학입니다. 제가 이제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초기불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식하게 마음이 일어나니 달라요. 근데 그게 뭐, 바뀐 게 아니고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불전과 소승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듯이 안, 이, 비설, 신, 의 해갖고 총 6가지 마음만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본 마음, 귀로 들은 마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우리의 생각에 떠오른 마음, 이런 식으로 6가지만 얘기하는데, 이 유식학에서는 이 의식을 또다시 셋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의식, 만화식, 아리아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똑같은 의식이라는 유식학의 의식은요,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유식이에요. 협의. 그 다음에 이때 의식은요, 이때는 광의, 넓은 의미에서의 의식입니다. 광의에서의,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의식입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말은 똑같지만은. 그다음에 만화식은 이제 보통 한자로 말라식이라고 씁니다. 아리아식은 또 이렇게 쓰고요. 아리아식. 그래서 총 마음을 8가지 나눴는데 의식, 만화식, 아리아식 이 3가지가 초기불전 혹은 소승 아비달마 교학의 의식을 세분한 거예요. 세분한 거. 또 전거를 낼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초기불전에 보는 심, 의, 식이라는 이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불전이든지 아비달마 교학의 이 심자가 바로 의식이고, 의자가 의근, 만화식이고, 식자가 아리아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8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효은장 스님이 이제 번역한 그런 신역불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구유식에서는요, 총 9식을 얘기해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나 갖다가. 그래서 구유식과 신유식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뭘 추가하냐 하면은 9번째 의식인데 이 백정식이라고, 그러니까 희고 깨끗하다. 백정식. 희고 깨끗한 마음 해도 되고, 아말라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라 할 때는 마알라는 더럽다예요. 마알라. 그러니까 비말라 키리띠가 유마일이에요. 근데 비한 부정의 뜻이고 마알라는 더럽다. 그래서
이 무구칭보살이라고 하는 거래요. 구가 더러울 구자예요. 그래서 아말라는 더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라, 더럽지 않은 그런 마음, 백정식, 희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아홉 번째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홉 번째 마음을 갖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유식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깨닫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희고 깨끗하게 아무 티도 없는 이런 마음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마음 속에 아주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이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통찰을 법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구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9식, 아홉 번째 그 마음은 백정식이고 아말라식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이제 이걸 설정하는 것은 바로 진제스리의 섭대승론에 나오는 바로 이 구유식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유식에서는 신유식, 그러니까 총 마음을 이제 8가지만 있고 아홉 번째 마음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깨닫고 나면은 그럼 이 팔식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신유식 학문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백정식을 설정하는가 안 하는가, 신유식과 구유식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식에서는 깨닫고 나면은 제구 백정식의 그런 이제 경지를 체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백정식 이 상태가 된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통찰이 뭐 아트만놈 비슷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도 뭔가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신유식에서는 그게 아니고 깨닫고 나면은요, 이제 이렇게 깨끗한 이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8개의 마음이 전환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써보면은 신유식과 구유식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이게 5가지 감각기관이죠. 이제 안이비설신, 이걸 함께 묶어갖고서 전호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호식은 뭐로 바뀌냐 하면은요, 성소 지로 바뀌고, 의식은 묘 관찰 지로 바뀌고, 만화식은 평등성 지로 바뀌고, 아래아식은 대원경 지로 바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전식특지, 그러니까 신유식의 교리예요. 전식특지. 그러니까 구유식과는 다릅니다. 전식특지. 전식특지 한자가 이제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신유식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식이 지로 바뀌어요. 아까 앞에서는 뭐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하면서 다 식자가 붙어 있었죠. 만화식, 아리아식, 의식 해가지고 식이 붙어 있었죠. 여기는 식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 전호식이, 그러니까 전호식은 지금 앞에 있는 명칭이고, 앞에 거. 성소잡지, 성소잡지. 이런 지혜로 바뀌어요. 성소잡지. 여기 써있듯이, 이제 뭐예요? 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식이 다 끊어집니다. 지로 바뀝니다. 그다음 묘관찰지로 바뀌고,
평등성지로 바뀌고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보듯이 현장의 신유식에서는 식이 지로 바뀌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일으키기를 하고 성불 하면 부처님이 되면은 그 지인제 스님이 번역 소개한 구유식에서는 구유식 지인제 번역 소개한 깨닫고 나면은 제100정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죠. 근데 원효 스님이 구유식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구유식에. 그러면서 현장에 대해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이에요.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이 번역한 문헌들, 또 현장이 제시했던 이론들, 이걸 낱낱이 다 이제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게 바로 그 책이 판비락론이고, 이거는 제가 책을 2003년인가 이거 다 번역을 해가지고 낸 게 있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사이트가 뭐 특이하게 되긴 했지만은 이 책입니다. 하여간 지식산업사 출간했고, 하여간 이 책 제가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내용 해설 다 한 책인데, 이것은 이 내용은 약간 쉽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약간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번역한 겁니다. 제대로 번역한 게 처음이에요, 제가 번역한 게. 뭐 미국에서 어떤 학자들 왔다가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약간 독일 어디에 소문이 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모로시게키 고마자 그 한호전호 대학 교수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판비락론 이제 논문을 써갖고 국내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보고 논평해달라 그래갖고 그게 바로 한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도 보니까는 발표문 읽어보니까 다 틀렸어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영어로 다 이제 뭐가 틀렸다고 써가지고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는 제가 쓴 책을 이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검색해 보니까 이 친구 사이트에 자기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젊은 친구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진짜 한글을 읽을 줄 알더라고요. 우리말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그래요. 제가 하간 외국 저널에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한번 인도의 국제학술대에 이제 갔었는데, 그거 가기 위해서 이제 막 논문 만들고 영어 번역을 다 해가지고서 깔끔하게 유문한 다음에 발표를 갔는데, 그때 발표자가 한 100여 명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인도의 아그라인가 어떤 그 밑에 있는 시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타지마할 근처입니다. 타지마할 근처 어떤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인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불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한국학에 대한 학술대회예요. 근데 발표 시간을 한 20분 주더라고요. 영어로 물론 발표했죠. 근데 질문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20분 하고 끝납니다. 야, 이런 게 국제학술대회구나. 다시는 오지 말자. 아주 결심했습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가려고 이렇게 끼워넣기 정도. 학술대회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국에 무슨 뭐 어디 방문 교수였다. 국제학술대 다 그거 무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진심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이런 분이 갔다 오면 그건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갔다 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게 그분의 캐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 저널에다가 논문 하나 발표하려면요, 에너지 낭비가 많아요. 내가 잘 논문 쓴 다음에 영어 번역해야죠. 그 다음에 그걸 심사위원 보내야죠. 그 다음에 다시 받아야죠. 뭘 고치려면 고쳐야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진이 빠져요. 근데 내용은 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말로 연구해서 끝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새롭게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걸 뭐 서양을 너무나 숭배해갖고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남한테 자랑을 하고 내 논문이 영어책에 실렸다.
아주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어떤 어학을 해서 누구한테 그걸 전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그걸 그 분석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있는 그대로 잘 드러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말로 깊이 있게 해놓으면요 전부 다 외국 학자들이 우리말 배워가지고 와갖고 그거 보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기 학문은 하간 사유할 때 특히 인문학은요. 그 자기 모국어로만 인문학은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해요. 인문학 자체가. 그러니까 불교학도 인문학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깊이 있는 사유를 하려면요. 내가 쓰는 말을 써야지 영어 갖고서 그걸 막 꾸며갖고 해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뭐 논문 제목하고 이름이 실릴 수 있지만은 그 크게 이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갔느냐, 옳게 분석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무슨 베트남 말로 번역을 했다, 누가 이제 그런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요, 소문 나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베트남어 배워가지고서 그거 알라고 옵니다. 진짜 학문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칠바스키 옛날에 너무나 그 존경했기 때문에 부디스트 로지, 불교 논리학, 잭슨 칠바스키. 근데 이분 책이 영어 책도 있지만 러시아어 책이 많아요. 그 실제 제가 한 30년 전에 러시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러시아 공부하기가 쉽지만은요. 그 당시는 러시아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EBS 교육방송 라디오. 여기에서 러시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6시 반인가 이때 해요. 그러면은 꼭 그때 일어나갖고 제가 그 녹음을 꼭 합니다. 녹음하면서 들으면서 강의 교재는 팔았어요. 이제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 강의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제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여름에 여행 가더라도 듣고 저 해수욕장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꼭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문자는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 약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의미이고 의미.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얼마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언어로 이걸 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써도 다 나중에 내가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갔을 경우는 여기저기 다 소문나가지고 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판비랑론이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오히려 성랑 책 최근에 쓴 것도 있지만은 성랑은 세계적으로 아는 학자가 별로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판비랑론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너무나 난해한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책이다. 이건 압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걸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소문 나가지고서 약간 미국도 2권인가 보내달라고 보냈었습니다. 약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판비랑론 보면은요, 원효가 논쟁가라는 거, 우리의 선입견과 다르게 철저한 싸움꾼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원효가 어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데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다 화쟁국사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규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아요. 규계에 대해서 원효가. 왜냐하면 원효가 효은장을 비판했다가 효은장을 비판한 그런 내용을 중국에 전했더니 보니까 효은장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죽었어요. 효은장이 사망한 다음. 그랬더니 그 원효의 비판을 규기가 받아가지고서 또 원효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원효가 또 거기에 반박을 해요. 반격을. 그게 여러분 판비랑론에 다 나와 있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요. 이름은 서로 간에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거론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제가 이 판비랑론 아까 그 책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번의 논쟁에서 누가 더 이겼나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는 지금 범어로 되어 있는 논리학 책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인명학, 불교 논리학.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원효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도 있어요. 원효와 규계 논쟁 논문이 있는데 그 불교 논리학의 어떤 특수한 용어에 대한 해설인데요. 뭐 굳이 얘기하면 일향리. 뭐 지금 소개한다면은 일향리라는 한자가 있어요. 일향리. 제가 판비랑론 책을 썼지만 한 번도 여러분 그 학부든지 뭐 대학원에서 이걸 소재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 해도 잘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학부나 이제 대학원 강의는 다 쉬운 것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자꾸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어쨌든 지금 소개하면은 그러니까 일향리라는 말이 불교 이제 논리학 책에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인명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시험 이후에 이제 강의할 내용이 인명학인데,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 그러니까 현장 지인나 스님이 쓴 디그나가 인명 정리문론이 한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자로 디그나 스님. 그러니까 마하디그나가 그러니까 대역용보살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서 원래 디그나가인데 이번에 생존 연대가 580부터 640. 이것도 추정이에요. 추정. 경 이렇게 됩니다. 경. 그 한자로 이제 앞에 마자가 붙어가지고서 마하 해도 돼. 마하. 마하디그나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하는 대구예요. 대. 니크라고 할 경우에는 구역, 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라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디크는 역으로 번역을 하고 역자입니다. 근데 나아가 할 경우에는요, 코프라 뱀이 나가예요. 나가르주 나갈 때 용수. 그래서 이걸 갖다 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디그나가가 디그나가 진나. 그러니까 디그나가만 또 번역을 하면은 디그나가 이름은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서 진나 이렇게 씁니다. 진나. 진나라고 하기도 하고 대영룡 하기도 하고 마하디그나가 하기도 하고 디그나가 하기도 하고 또 영어책 보면은 간혹 가다가 딕나가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딕나가 여기 보면 N자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이게 이응 받침이에요. 이응 받침. 딕나가 이거 발음은 딕나가입니다. 딕나가 해도 되고 디그나가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버머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디그 할 때 그를 써도 되고 둘 다 이제 그런 연성 법칙이 있어요. 버머학에서. 근데 이분이 쓴 인명정리문론에 일양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양리 이 규기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따 중간고사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인명학 그 강의할 때 이 논쟁도 제가 상세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를 일상리와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원어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따져보니 일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인명학, 불교 논리학에 이거 자꾸 어려워지는데 인의 삼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의 삼상. 3단 논법에서 그 3단 논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에 의해서 논증할 때 실로지즘 이 3단 논법인데 그 3단 논법은 주장, 이유, 신뢰라는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면은 자산에 불이 있다 이게 주장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자산에 그렇죠? 이게 이유예요. 신뢰는 뭐냐 하면은 마치 아궁이에서 불이 있을 때 연기 나듯이 마치 아궁이처럼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인도의 3단 논법, 불교 논리학의 3단 논법인데 그때 인이 바로 이유예요. 이유가 바로 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인의 삼상이 이유가 3단 논법의 이유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인의 삼상입니다. 그 중에 뭐 변시종법성, 뭐 동품 정유성, 이품 변무성 이런 것들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인의 삼상 중에서 그 일상 하나의 특징이 벗어나 있다. 하나의 특징이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규기는요. 인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조건 중에. 그런데 원효가 그게 아니고 한결같이 벗어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그 논증치를 가지고서 분석해 봤어요. 했더니 원효가 맞습니다. 규기가 엉터리예요. 여러분 법상종 교학이 규기의 교학에 근거해서 이루게 됐고 일본의 법상종도 마찬가지고 규기가 동아시아의 진짜 대천재 이렇게 일합니다. 현장의 문화에서 컸던. 근데 원효 스님이 월등합니다. 원효의 발밑에 있습니다. 규기가. 그러니까 원은 제 논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괜한 얘기가 아니고 원효 스님이 괜히 원효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의 최고의 그런 학승을 저 밑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 정도의 그 어떤 학문적으로 충출했던 그러니까 불교 교학적으로
아주 너무나 월등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유식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동아시아 유식학을 공부할 때 대개 규기의 그런 그 문헌들, 규기가 저술한 문헌들, 지금 여기 써 있는 성유식론 술기, 이게 그 성유식론 이해하게 이제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성유식론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석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근거에서 동아시아 유식학이 성립을 했는데 제 얘기가 뭐냐면요, 규기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규기 그렇게 정확한 사람 아니다. 학문적으로 엄밀한 사람 아니다. 아, 조금 바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원효와 이제 규기 논쟁, 판비락론 내용하고 규기가 쓴 이제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임명대소. 임명대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임명, 입, 정리, 론, 소입니다. 이게 누가 쓴 거냐 하면 규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입, 정리론.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 입문서예요. 입문서, 인트로덕션.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동아시아의 임명학, 불교 논리학이 다 성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규기의 주석이 임명, 입, 정전, 소입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원효의 이론을 비판해요. 원효의 현장 공격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규기가 현장을 원효가 공격하니까 그걸 반박하는데 이제 그 논쟁 가운데 약간 일양이라는 이제 그런 말에 대한 풀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또 판비락론을 찾아보니까 원효가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벗어나 있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규기도 또 인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실제 이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원효의 그런 풀이가 아주 옳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규기의 지금 얘기했던 성유식론 술기에 보면은요, 인도 내에서 유식학의 소위 경전에 경이 6개, 6가지가 있고 논이 11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그러니까 규기가 쓴 그 성유식론 술기 문장을 여기에 그대로 지금 제가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6가지 경인데 여기 보면은 화엄, 시밀, 열애주전, 공덕장엄, 아비달마, 능가, 다음에 후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6가지 경전입니다. 이게 바로 유식학에서 의지하는 6가지 경전이 이제 여기 되어 있고, 유가, 효냥, 장엄, 집량, 선론, 식지, 분별유가, 관, 소연연, 26식, 비언중면, 집론, 이게 11가지예요. 이 11가지가 유식학의 소위 논서예요, 논서. 6가지 경전, 그다음에 11가지 논서에 근거해서 유식학이 성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학습 자료실에 제가 경전들 다 올려놨습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학습 자료실에 보면은요, 60화엄이 있고 60화엄, 화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를 한문하고 한글 대역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수업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질문하십시오. 네. 네네. 아까 현장이 법상종을 주장했고, 근데 원효는 거기 반박하면서 법성종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네, 법성종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 법상종과 법성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성종은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참된 나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지난 시간 얘기했던 아트만론 같은 거 있죠. 열애장이든지 그런 사상이 네네. 법성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든지 얘기할 때, 또 공성도 실체시하고 할 때, 근데 법상종은 이제 그걸 다 부정할 때, 이제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이 모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허망을 깰 때 이제 깨달음이 열린다 할 때 이게 법상종이에요.
법성종은 허망을 깨고 나서 참된 뭐를 찾을 때 이게 법성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올려놨는데, 60화음. 요거 이제 60권본이고요. 이 원효스님이 의지했던 화엄경은 60권본입니다. 또 의상스님, 이 법성계를 쓰신 의상스님께서 의지했던 화엄경이 60화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상스님과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아까 이제 원효스님이 그 인도 유학을 인도가 아니고 중국 유학하려다가 관두고서 그냥 돌아오셨던 얘기를 했는데 의상스님은 중국 유학 가시거든요. 그래서 장안으로 장안, 지금의 시안으로 들어가시는데 효은장 스님이 장안에 있었어요. 근데 효은장한테 안 가요. 의상 스님도요. 효은장 계신 곳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지상사에 계시는 지엄 스님한테 갑니다. 지엄 스님은 이제 화엄종의 그런 제2조예요. 그러니까 두순, 지엄, 그다음에 이제 현수법장, 진관 이렇게 화엄종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원효뿐만이 아니고 의상스님도 현장의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역 불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논의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조망하면은 원효 의상이 현장의 학문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60권본 화엄경이 이제 원효와 의상이 이제 의지했던 이제 보셨던 그러니까 구마라 스님하고 거의 시대에 들어오셨던 이분의 번역이었고요. 그래서 한 2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화엄경이 다시 번역되죠. 80화엄. 우리나라 강원에서는요 80화엄 쓰고 계시죠. 80화엄. 그렇죠? 이통현 장자 소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어쨌든 화엄경도 이게 유식하게 소위불전이에요. 화엄경도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화엄경 같은 경우에 뭐예요? 일체유심종. 그 심여공화사 이제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심여교화사 공이 아니고 교. 이 검색이 안 되네. 심여.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공화사, 교화사. 공화사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바로 유식의 글이에요. 마음은 마치 공화사, 그러니까 화공과 같아서, 획, 종종, 오음, 각가지 오음을 그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체, 이제 세계 중 무법이 부족. 일체 세계 속에서 죄송합니다.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 네, 누구 얘기하십시오. 네. 지금 화면이 아예 멈춰서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공유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나도 지금 막 찾기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트래픽이 이제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공유가 잘 안 되네. 그러면 화면 2를 공유했다가
안 되죠? 네,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다른 화면 돌려도 안 되고, 이쪽 화면도 돌려도, 아니면 위에서 콘텐츠 공유. 다시. 이제, 되죠, 이제? 돼요? 네, 이제 공유됩니다.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심요 공화선. 다시 보겠습니다. 화엄경, 60화엄경 중에 한 문구인데, 이제 경구인데, 마치 마음은 이제 화가 같아서, 그렇죠? 핵종중 갖가지 오음을 그린다. 일체세계 중 무법이 부조. 일체세계 중에서 무법이 부조. 만들지 않은 법은 없다. 마음이 만들지 않은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조, 이제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도 유식하게 소위경전에 이제 포함시킵니다. 화엄경도. 80화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상 스님 이후에 이제 나중에 신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의상 스님 귀국하시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도 침공하는 그러니까 나당 전쟁 초기에 이제 들어와서 얼른 그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의상 스님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에 번역된 게 80화음이에요. 그래서 실천한타 스님이 주도하고 법장 스님이 조력을 해가지고서 번역하시는데 이제 많은 문장이 60화음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간혹 가다가 60화음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추가해서 넣기도 합니다. 80화음은. 여러분 지금 이 화엄경 60화음, 80화음 전부 다 제가 하여간 여러분 자료실 올려놨습니다. 이 60화음만 해도 1949페이지예요. A4 형주로 한 2000페이지 됩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화엄경 이제 볼 때 그냥 한글만 봐도 그렇고 한문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지금 이게 한글대장경에서 이렇게 채취한 건데 이제 이걸 참조하면서 이거 화엄경 보시면 훨씬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만든 이유는 이건 뭐 작년에 잘 한참 됐습니다. 만든 지가. 요새 지금 제가 법성계 주석서를 쓰고 있습니다. 법성계 의상술 법성계 화엄에 대해서 법성원용 무이상하고 나가는 이제 주석을 쓰고 있는데 법성계에 나오는 문구가 화엄경에 이제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를 다 밝히기 위해서 60화음, 80화음 다 이렇게 자료 만들어가지고서 제가 쓰려고 만들었다가 혼자 쓰기 뭐하니까 표지 만들어갖고서 이렇게 이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화엄경 여기에 보면은 유식하게 무슨 이제 이 복잡 다단한 교리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나와요. 화엄에는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세상 만들었다 정도 이 정도의 가르침만이 화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경전을 삼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해신밀경이 있죠. 해신밀경 여기에 이제 신밀이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해신밀경입니다. 그러니까 희무한 비밀을 풀어주는 경전,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시밀, 비밀스러운 뜻을 풀이하는 경전. 근데 해신밀경 보면은 여기도 유식하게 교리를 본격적으로 나와서 무슨 아리아식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시기 변화에서 세상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삼성설, 삼부성설. 이제 제가 유식학 개관할 때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삼성, 삼무성 종자설. 그건 여기 적지도 않았구나. 여기 있습니다. 삼성, 삼부성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모든 법, 모든 존재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설성.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다시 얘기합니다. 변계, 그러니까 두루 두루 개탁하여 분별된 자성, 의탁이성,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자성, 원성실성, 완벽하게 파리니스반나스 바바바 완벽하게 해결된 자성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의존한 자성, 이것은 두루 분별된 자성. 그러니까 번역한다면은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파리, 두루
빨빛다 분별된 자성. 빠라 딴뜨라 스바바바 빠라 다른 것에 딴뜨라 의지하는 자성. 그다음에 빠리 니스빤나 완벽하게 빠리 니스빤나 해결한 자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 그 큰 방 작은 방이 있을 때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야 큰 방이다 하고 생각하죠. 큰 방. 이게 변기에 소집된 자성이에요. 큰 방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래 큰 방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작은 방보다 크기가 큰 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가 염두에 두었던 작은 방에 의존해 갖고서 큰 방이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의존적 발생한 겁니다. 그런 식의 자성이 바로 의탁이성이에요. 그래서 큰 방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방에 의지해서 큰 방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죠? 이게 의탁이성입니다. 그 방의 모습에 대한 방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은 크기가 원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비교 대상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더 큰 방을 갖다 떠올리고 들어갔다 하면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는 크기가 없어요. 크기의 실체가 없어요. 크기가 공해요. 그 방은요. 이게 뭐예요? 바로 원성실성, 완벽하게 해결된 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게 이제 유식의 모든 제법에 대한 삼성설인데 제법은 제가 준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착각된 방의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의존적으로 발생한 방의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방의 크기에 대한 진상, 방의 크기는 공하다라는 참된 모습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설인데 여러분 해심일경을 보면은요. 해심일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삼성설과 또 삼무성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반대입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변기 소집성은 뭐예요? 그 모습이 크다, 작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은 실체가 없구나. 크기에 크다가 실체가 없다. 상무성. 그 다음에 의존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딱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없던 것인데 의존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발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무성.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니까는 공해요. 그 방의 크기가. 이게 뭐예요? 성의 참된 의미예요. 그 방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그 참된 의미가 뭐예요? 바로 무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의무성, 이게 삼무성설인데 자세한 설명은 다시 나중에 합니다. 근데 해심밀경에 바로 삼무성에 대해서 아주 길게 논의합니다. 한 요 정도. 해심밀경.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은 육경이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경을 쭉 분석해 보면은요. 유식하게 정밀한 교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식하게 정밀한 교리는요. 그러니까 대충 아리아식이란 이름이 나온다든지 한 6개의 경전 중에서 가장 유식하게 교학과 밀접한 것은 대승 밀원경이에요. 우리 잘 보지도 않는 이런 경전인데 이제 어쨌든 그냥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 정도 이 정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소위 경전 삼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 유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뭐 석대승론이든지 그다음에 유가사주론 같은 것들입니다. 논설이다 논설. 여기에 근거해서 유식학이 건립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